그러면 심장에 관심이 없던 수술하는 사람이 수술을 하려고 하니 이 판막이라는 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래 심장병은 요런 사진, 요런 그림으로 아마 많이들 설명을 하세요. 이쪽이 정상이고 여기는 이천판이 폐쇄가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피가 새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들어와서 일로 나가야 되는데 정상은 저거고 여기 잘 안 다쳐서 피가 새는 거예요. 피가 역류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건 구글링을 해서 찾은 사진이고 부검 사진이겠죠. 세로로 잘랐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요. 판막이 있고 이천판이 있고 이천판은 낙하산처럼 좌심실에 붙어 있어요. 좌심실의 근육에 낙하산 줄이 붙어 있는데 이 줄이 바로 건삭이에요. 그럼 건삭이 파열이 되면 이 줄들이 달려있는 부분이 파열이 되면 이 부분은 훌렁훌렁 넘어가겠죠. 그게 건삭 파열이에요. 들어와서 일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얘기를 하던 것을 수술을 하려고 하니 이 뷰 말고 다른 뷰가 필요하죠. 얘의 전체 모습을 항공뷰로 내려다보는, 그래서 판막 전체를 평가하는 뷰가 필요해요. 이렇게요. 이천판은 실제로 내려다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A, P가 써 있고요. A는 머리 쪽이에요. P는 꼬리 쪽이에요. 그럼 머리 쪽에 가까운 판막 부분은 조금 더 넓죠. 꼬리 쪽은 조금 더 좁아요. 1, 2, 3이 써 있죠. 1, 2, 3은요. 왼쪽,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A2, P2가 이 판막의 정중앙인 거예요. 실제 판막은, 건강한 판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그 부검 사진 말고 탱탱하고 건삭이라고 하는 이 낙하산의 끈들은 이제 짱짱하고 투명하고 아주 건강해 보이죠. 자, 그런데 강아지 이천판 폐쇄부전증 영어로 하면은 MMVD 하잖아요. 그리고 MMVD의 앞에 M자는 믹소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믹소마토스는 우리나라 말로는 점액종성 변화예요. 그럼 보호자님들도 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와닿는 게 있죠. 점액종성 변화가 생겼어. 뭔가 끈끈하고 콧물 같고 약해져 있고 이런 변화들이 판막에 생기는 거예요. 조직학적으로. 그럼 이 판막이 이렇게 되면 약해지니까 일부는 녹아갈 거예요. 원래 있던 아까 그 탱탱하던 그 부분들이 점액처럼 변해서 녹아가는 거고 녹다가 찢어지기도 하고 건삭이 달려있는 부분들은 건삭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겠죠. 이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변화는 비가역적입니다. 사실 저는 요렇게 이런 사진들을 구글링해서 찾았을 때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이천판 폐쇄부전 강아지 심장병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제 상상해보지 않았던 심장 안쪽을 수술하려고 생각하니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찾아봤는데 MMVD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부가 높고. 이 판막은 지금 어때요? 다쳤는데도 얘가 다치는 방향으로 됐는데도 이만큼씩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피가 무조건 새겠죠. 끊어졌고요. 이런 사진들을 보고 제가 약간 이런 표정을 졌어요. 이건 큰일이네. 이 판막이 이렇게 되면 진짜 큰일이네. 그러면 이거를 잡을 수 있을까? 잡아서 뭔가 수술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적어도 모든 보호자님들 여기 계신 분들 본능적으로 이제는 아실 거예요. 이건 약으로 치료하는 질환이 아니에요. 약은 새로운 판막을 도단하게 하지 않아요. 그죠? 약은 이 판막 때문에 생기는 이런 너덜거리는 녹아내리는 그래서 우리 아가를 힘들게 하는 그런 판막 때문에 생기는 일들을 해결해주는 약만 먹는 거예요.
물이 차지 않게 이뇨제를 쓰거나 심장이 더 열심히 뛰어서 앞으로 더 많이 나가게 하거나 이런 약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정상이랑 MMVD 판막 비교해 보면은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죠. 안 다칠 거 아니에요. 이미 녹아서. 이 하얀 부분들은 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심장병의 단계는 우리 아이가 B1이에요, B2예요, C예요, D예요. 이런 표현들은 아마 보호자님들도 많이 쓰고 계세요. A, B, C, D 이렇게 나누고 A는 질환이 아니에요. A는 세지도 않아요. 역류도 없어요. 다만 유전 소인이 있어요. 심장병에 잘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A는 아직 아니죠. 근데 B는 역류가 있어요. 청진을 했더니 피가 새는 소리가 들려요. 쑥, 쑥, 쑥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심각한 심장병이냐? 아니에요. 그 중에 또 검사를 하면 B1과 B2로 나뉘어지고요. B1은 아주 경증이에요. 아주 경증이어서 굳이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하지만 아이들마다 어느 속도로 가는지는 모르니까 그래도 6개월 있다가 한번 보시죠. 혹은 엄마가 심장병이 있었어요. 심장병으로 엄마가 이제 하늘나라에 갔어요. 라고 하면 그 친구는 조금 정말 타이트하게 봐야 돼요. 심장 질환은 유전이 되는 거거든요. B2는 이제는 약을 좀 먹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물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내과 선생님들은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비과학적이고 비의료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무식한 외과쟁이기 때문에 B2면은 약을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약이 조금 필요하고 C는 이미 심장병이에요. 심부전이에요. B2까지는 심부전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B2에서 약을 먹다가 C가 됐다. C는 severe라고 써있죠. 되게 심함이라는 뜻이에요. CHF는 chronic heart failure, 그래서 만성적으로 심부전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폐수종이 왔다면 스테이지 C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한 번이라도 폐수종이 왔다면 얘 혼자서는 뭔가를 할 수 없으니 심장이 리모델링, 심장병이 있으면 역류가 되면은 우리의 심장은 뼈가 아니라 조직이기 때문에요. 더 많은 볼륨이 들어오면 그 볼륨만큼 방이 커져요. 그러니까 심방이 커져요. 심방이 커지니까 심장이 커져요. 심장이 커졌어요. 이 이야기는 심장이 이 역류되는 것 때문에 다시 리모델링이 돼서 그 양에 맞게 심장이 변했다는 소리예요. 구조가 변했습니다. 크기가 변했습니다. 그게 스테이지 C예요. C는 반드시 내복약이 필요해요. 그럼 저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B2에서 C가 됐다. 내복약을 먹는데 강심제도 먹고 이뇨제도 먹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수종이 왔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아까 항공뷰를 봤죠. 그 항공뷰에서 보이는 판막이 뭔가 큰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믹소마토스 체인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요, B2에서 C로 가는데 몇 년씩 걸려요. B1에서 B2로 가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거나 안 될 수도 있어요. B1에서 B2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심장에 역류는 있지만 굳이 약을 먹지 않아도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B2여서 약을 먹다가 C가 됐으면은 짧게는 몇 개월. 보호자님들이 느끼기에 몇 개월은 진짜 짧지 않아요? 아이한테는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봄까지만 해도 B2였는데 겨울에 갑자기 C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C가 됐으면은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아이들은 또 약 용량을 바꾸거나
종류를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해서 꽤나 관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아이들은 D 단계까지 엄청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럼 C만 해도 지금 너무 무서운데 우리 애기는 C예요 라고 하면은 이제 뭐라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단계인데 거기서 D가 돼버리면은 리프랙토리죠. 선생님 리프랙토리 뭐예요? 불응성입니다. 아까 피아노 이게 불응성. 불응성이라는 단어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해도. 자꾸만 폐수종이 생겨서 자꾸만 실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애기가 폐수종이 왔는데 퇴원을 했는데 약을 처방받아서 퇴원을 했는데 또 폐수종으로 실려왔어요. 또 입원 중이에요. 그 또가 계속되는 게 스테이지 D예요. 그럼 D는 살려서 보내면 또 오고 살려서 보내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다가 결국에는 집에 못 가는 아이들이 생겨요.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런데 갑자기 D가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B2, C, D의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가 요즘에 만나는 아이들 중에 갑자기 D가 되는 아이들이 좀 늘어났어요. 건삭이 끊어진 아이들은 뭐 때문에 끊어진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끊어져 버리면 그 낙하산 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낙하산 줄이 있겠죠. 여러 가닥 중에서. 그 중에 엄청 중요한 게 끊어져 버리면은 약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럼 계속 차죠. 주사 맞는 걸로는 물이 빠져서 집에 갔다가 금방 다시 실려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나는 그리고 수술을 했던 아이 중에는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심장병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한 번도 그런 거를 진단받은 적도 없는데 갑자기 폐수종으로 실려왔는데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그런 아이들은 아직 심장이 커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A나 B1, B2 단계는 심장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정상 심장인데 심장 이상하네, 리모델링이 없는데 얘는 왜 이렇게 폐수종이 안 잡히는 거야? 이런 애들은 실제로 보면은 건삭이 끊어져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